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를 위해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승부를 겁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 공개를 시작으로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합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40만원대 갤럭시 A32, 50만원대 갤럭시 A52, 60만원대 갤럭시 A72 등을 선보이고 모두 5G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출시될 중저가 폰은 5G를 지원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하던 멀티 카메라를 중저가 모델에도 적용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3.5mm 이어폰 잭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등 최신 스마트폰에는 이어폰 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만원대 저가폰인 갤럭시 A22 5G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중 최저가 제품이죠. 내년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업 A 시리즈 대부분이 5G 모델로 전환됩니다. 카카오판 협업 플랫폼 카카오워크가 내년 1월부터 유료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카카오워크는 9월 16일 공개 베타 버전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사용자 계정 개설수가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기본적인 대화방 이외에 모바일 화상회의, 일정 알림, 알림음 및 배경화면 설정, 관리자 가이드, 워크스페이스 전환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워크의 유료 모델이 도입되더라도 무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무료 서비스는 업무용 메신저와 근태관리, 전자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시나 외부 프로그램을 연동하지 않는다면 무료 버전을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유료 상품은 스탠더드,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 3가지 플랜으로 제공되는데요. 스탠더드 플랜은 사용자당 10GB 공용 저장 용량이 지원됩니다. 가격은 월 7,900원입니다. 프리미엄 플랜은 20GB 용량에 월 11,900원입니다. 관리자 기능이 강화된다는데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은 1TB 용량의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월 18,900원입니다. 지난 10일 발매된 CDPR의 1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 사이버펑크 2077이 오류 논란에도 올해 최고의 히트작 반열에 올랐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판매량은 출시 불과 열흘 만에 PC와 콘솔 게임기 등 플랫폼 전체를 모두 합해 1,300만 카피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량만 800만 카피에 달하죠. 발매 열흘 만에 개발사인 CDPR이 벌어들인 매출은 대략 7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전 세계 동시 발매된 사이버펑크 2077은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평가됐습니다. 몇 차례 출시 연기 끝에 시판됐지만 게임 진행에 지장을 주는 수많은 버그와 오류로 인해 게이머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와 MS 엑스박스 원 게임기에서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심각해 환불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환불 발표 후 CDPR의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죠. 이번 사이버펑크 2077 실적 발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투자자 등 여론 환기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과거 애플의 테슬라 인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모델 3 양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 팀 쿡 애플 CEO에게 연락해 인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팀 쿡은 만남 자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즈음 테슬라는 모델 3 생산 지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재무 안정성에 큰 위기가 닥쳐 일론 머스크가 지분 일부 매각을 적극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죠. 매각 고려 대상 중 하나가 애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테슬라 기업 가치는 현재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했다면 현재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내부 조직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2024년 무렵 애플 전기차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 뛰어듭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자동차 전장 사업에서 꾸준히 영역 확대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LG전자 마그나 합작법인은 내년 7월경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본사 소재지는 대한민국 인천이며 LG전자 그린 사업 일부와 관련된 임직원 1000여 명이 합작법인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합작법인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는 물론 구동 시스템을 만듭니다. 합작법인 명칭은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마그나는 1957년에 설립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세계 3위죠. 마그나는 풍부한 사업 경험과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포함해 파워트레인 분야의 통합 시스템 설계, 검증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 0% 시대 연평균 수익률이 예금이자의 10배에 달하는 시중은행의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입니다.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운용해주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 서비스 모델입니다. 올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의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상품은 총 21개로 평균 수익률은 연 4.5%에 달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조회한 4대 은행의 기본 예금 금리가 최저 0.4%에서 최고 0.9%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죠. 가장 높은 9.44% 연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KB K보셈 국내 상품입니다. 적극 투자형의 경우 높은 수익률만큼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안정추구형 상품도 4에서 5%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와 운용액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은행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계약자 수는 18만 1,902명으로 지난해보다 63%가량 늘었습니다. 운용 금액도 지난해 11월보다 45% 확대된 1조 3,401억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일제히 오를 전망입니다. 2017년 이전 구실손보험은 15에서 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에서 12%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2017년 도입된 신실손보험은 동결될 전망입니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에서 11%에 해당합니다. 보험 설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의 절반 수준이죠. 앞서 이달 초 보험업계는 새해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손보험의 적자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7월에 보험료 할증 할인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합니다.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비급여 치료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청구가 없거나 소액인 가입자에게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도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을 밝혔습니다.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에서 2월에 15에서 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에서 7월에는 일괄 80%로 오릅니다. 8에서 12월 사용분은 1에서 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 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절차도 한결 간소화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됩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 채움 서비스 작성 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에서 2단계로 축소됐습니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